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시진핑이 오늘부터 북한을 방문 중인데 어저께 19일 날 노동신문 일면에 시진핑이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입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이게 역사상 처음인 일일 거예요. 중국 주석이 평양 노동신문의 일면에 글을 싣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조잡하고 유치하고 절박한 행태입니다. 우선 글 자체가 이 유치찬란하기 그지 없어요. 이 글의 문체와 함께 거기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 5분 넘게 차분히 낭독을 하겠습니다. 중조 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는 중조 외교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나는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친선을 계승하여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려는 아름다운 념원을 안고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은 공동의 리상과 신념 두터운 혁명적 우위를 간직하고 손에 손을 잡고 전통적인 중조 친선 관계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공동에 귀중한 제부로 물려주었습니다. 중조 두 나라의 여러 세대 령도자들은 시종, 밀접한 레왕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계승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진심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관계사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아로새기었습니다. 오랜 기간 중조 두 당의 굳건한 령도 밑에 두 나라 인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사업에서도 호상 신뢰하고 지지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깊고 두터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이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척끼리도 이웃끼리도 서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좋은 동지와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킬 때 대한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측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조선 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는 것을 간결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은 다 같이 고난을 헤치며 걸어온 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올바른 결단과 해당 각 축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역사적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정과 기대를 획득한 데 대하여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꿋꿋이 진전해 왔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지도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70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온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섰으며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배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시대 발전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중조 친선의 아름다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며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합니다.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 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것입니다. 고위급 내왕의 훌륭한 전통과 인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중조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잘 작성하고 중조 관계 발전의 방향을 잘 틀어줄 것입니다. 여러 급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당적 교류를 심화시키며 국가 관리 경험을 교류하여 자기 당과 자기 나라의 사업을 훌륭히 계승하고 훌륭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진선적인 내왕과 실무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미 합의한 협조 대상들을 잘 이행하고 두 나라 민간의 친선적인 내왕을 확대 발전시키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인민 생활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여 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중조 친선이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의 발전상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利益에 부합됩니다. 중국 측은 조선 측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조선 측 및 해당 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변형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친선이 있네. 우리에게는 공동의 리상이 있네. 우리의 단결은 더없이 굳건하여라. 중조 친선의 노래가 전해주듯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은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고 훌륭히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 동지들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 시대의 중조 관계가 풍랑을 헤치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추동할 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중조 친선이라는 큰 나무가 반드시 무성한 가지와 잎을 펼치고 영원히 푸르청청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거의 중학교 수준의 어영부영 그냥 그 중언부언하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핵심 메시지는 뭐냐? 북한은 우리 거다. 중국의 위성국가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북한 지도층, 북한 상류층에게.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적극 지지한다. 조중 동맹은 영원하다. 또한 중국은 미군의 침공에 반대한다. 외교로 해야 한다. 우리는 비핵화 과정에서 김정은의 체제 보장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미중 전쟁으로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중국이 인류의 공적이나 다름없는 그런 처지에서 극심한 제재를 받고 있고 비핵화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에 가서 이 체제 그대로 가져가세요. 우리 동맹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러고서 약을 파니 이게 될 일입니까? 시진핑이 감춘 진실이 있죠. 이 과정에서 우선 첫째는 김일성 영생교는 핵과 ICBM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핵과 미사일은요. 북한 체제에서는 이거 북한 체제는 일종의 종교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동산,
영생교, 백백교 이런 종교 체제예요. 김일성 영생교 체제라고 해요. 이게 김일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민족 메시아고 그 민족 메시아는 생물학적으로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게 걔들의 그 세뇌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2대 메시아고 김정은은 3대 메시아입니다. 이 종교 상징이기 때문에 핵과 ICBM이 그리고 이거를 뭐 강성대국인이 뭐 선군 정치인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북한 주민이 수백만 명 굶어 죽어가면서 해낸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못 내려놓습니다. 이거 내려놓는 순간 골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지 못한다는 걸 시진핑이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혹은 그런 데 대한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저 연설문에 하나도 없다고요. 저 기고문에. 두 번째,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미국의 힘이 지금 사상 최강의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 미국의 힘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거 그 북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하는 지배하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 고민이 저 기고문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여기 깃발이 2개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깃발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건 얼핏 보면 소련 깃발 같이 보이는데 소련 깃발과 달라요. 낫이 자루가 없잖아요. 자루가 없고 그냥 동그랗게 그냥 동그랗게 주먹만한 게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중국 공산당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금 죽을 자리에 처해 있다. 이 고민이 저 기고문에는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꼭 저기 뭐 백모가 하는 소리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알리 뉴뉴라고 그 중국계 유명한 트위터리안이 있습니다. 이 알리 뉴뉴의 트위터를 제가 번역한 건데 마지막 것만 조금 바꿨습니다. 첫째, 미중 전쟁은 무역 경제 전선에서 협상이 타결되든 말든 중국 공산당이 패배하는 전쟁이다. 둘째, 홍콩이 지금 홍콩 시민들이 중국으로 넘겨주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감히 진압하지 못한다. 이 역시 중국 공산당의 패배다. 대만 대선 내년 1월이죠. 이거는 홍콩 자유혁명의 영향으로 중국이 내세우려고 하는 친중 거물 태리구오의 패배가 확정돼 있고 차이양웬 PC 리버럴이죠. 그런데 분리독립이고 반중입니다. 지금 현재 대만의 대통령이죠. 차이양웬의 승리가 된다. 이 역시 중국 공산당의 패배다. 넷째, 북핵은 어떻게든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중국 공산당의 패배다. 여기에 보면 네 번째는 이 사람은 뭐라고 추정하고 있냐면 김정은이 미국한테 항복할 거다. 뺏게 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뺏게 들고 나서 뭐 죽든 살든 아무튼 뺏게 될 거다. 저는 그걸 약간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 제가 해온 얘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관점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 알리 뉴뉴라고 말하자면 중국계 유명 트위터러였는데 물론 해외에 살겠죠. 홍콩에 살고 있거나 혹은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 골로 갈 체제가 됐다. 골로 갈 때가 됐다.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첫째,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공격이 더 거세지겠죠. 시진핑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니면요.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 매섭게 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저게 이제 중국의 일로 일대, 뭐 제일도련
이거 도발을 그려놓은 건데 중국에서 위로부터 이제 쭉 뻗어 올라간 게 저게 몽골 쪽에 이르는 통로고요. 그다음 모스크바를 향해서 쭉 뻗어 올라간 게 저게 유라시아 통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터키를 향해서 쭉 뻗어서 진행된 게 저게 뭐라고 불리냐면 저게 이제 중앙아시아 통로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8시 방향으로 뻗어 내려간 거 저게 파키스탄 통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남쪽에 조금 짧게 뻗은 거 저게 이제 벵글라데시 통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길쭉하게 뻗은 거 저게 이제 말레이시아 거쳐서 인도네시아 가는 통로예요. 이렇게 천재사방으로 다 자기 영향권 만들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저 이렇게 퍼렇게 굵게 해놓은 거 저게 이제 중국이 완벨트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상품 에너지 운송로를 그러니까 저기 인도양과 이 서남 태평양의 상품 에너지 운송로를 장악하겠다. 이게 완벨트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기역자로 선거 놓은 거예요. 저게 이제 제1도련이거든요. 동해의 절반, 오키나와 앞바다, 대만 포함, 그다음에 필리핀 앞바다 이렇게 이루는 그 내부가 다 자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반도는 대한민국 그 내부에 있네. 자기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 여기는 문재인 586과 같은 그런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이 들어설 테니까. 이게 지금 이런 도발을 해왔거든요. 이 도발의 핵심 축이 뭐냐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도발 대행업자, 특수무력부대가 있는 거죠. 그게 북한이죠. 그런데 그 북한에 가서 지금 가서 야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쪼더라도 우리의 혈맹 동맹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너 김정은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정신 못 차렸네 하면서 이거 더 강해져요. 미국 사람들 미국 체제를 아시잖아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역시 더욱더 거세지겠죠. 얘도 정신 못 차렸네. 시진핑 불러들여서 자기 체제 강화하고 개길라 그래? 얘도 정신 못 차렸네.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칠게 이제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3차 미북 정상회담 열린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요. 저는 별로 좀 그러니까 비관하죠. 혹은 낙관하지 않죠. 그런 얘기 안 믿죠. 왜 그러냐. 김일성 영생교가 핵과 미사일을 전면 포기하지 못하는데 뭐하러 트럼프가 쟤를 만나죠 이제. 이미 거들 효과 다 거뒀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놓고서 중국을 완전히 압박하는 체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벌어서. 벌을 거 다 벌었는데 뭐하러 실속 없이 만나요 이제. 쇼를 부려줘야 될 필요가 없죠. 이걸 보면서 이 아까 그 문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 시진핑이 김정은을 그냥 상전 모시듯이 그냥 엄청 띄워주잖아요. 강화시켜주고. 이게 뭐냐면 야 이거 우리 지금 미국이랑 겨루게 생겼는데 네가 먼저 겨뤄. 네가 먼저 겨뤄하고 지금 김정은이 등 떠미는 거예요. 총알바지 하라고. 이거는 김정은이 좀 배워야 됩니다. 김정은이 지금 문재인을 이렇게 상전 모시듯이 모셔야 돼. 그래서 야 미국이랑 우리랑 지금 싸움 붙었는데 네가 먼저 겨뤄. 그래서 네가 그냥 뭐 한국경제 박살나더라도 개성공단 열고 남북 철도 연결시키고 뭐 이런 거 좀 해. 우리 막 원조 물자 주고 햇볕 퍼주게 하고. 이렇게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을 총알바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총알바지 쓰려면 극진히 상전 대접하고 이걸 해야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 한다고 문재인이 총알바지 역할을 할 용기나 뭐 깡다구가 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없죠. 여기가 뭐 그렇게 문재인 마음대로 쉽게 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나 김정은의 태도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제가 오늘 문재인 편 좀 들을게요. 김정은 씨 당신은 태도가 좀 글러먹었어. 문재인 씨를 저 총알바지로 쓰려면 지금 시진핑이 당신한테 그렇게 극진히 대하듯이 그렇게 극진히 얘기를 해야지. 거기 북한에서 발표되는 언론에다 대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등 무슨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심 쓰려고 한다는 등 지금 그럴 때냐 미국이랑 빨리 붙어라 이런 식으로 막 면박을 주면 안 된다고. 지금 시진핑이 하는 그 고단수 저거 엄청 고단수예요. 나름대로는 아주 간절하잖아. 거의 상점 모시듯이 모시잖아. 왜 그러냐.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사람들 그 양 같은 거 잡아서 올릴 때 그 상점 모시듯이 잡아서 올리는 거 아니고 양이 그러면 고귀해서 그걸 상점 모시듯이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 제물을 바치는 상대가 신이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으니까 양을 고귀한 모습을 취해서 모시는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미국이랑 싸움을 붙여야겠는데 누군가는 지금 고양이 방울에 목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 뻥 쏴 올리고 핵 쏴 올리고 그럼 미군이 딱 들어가면 야 우리 영역 왜 들어왔어 하고 중국에 가서 붙고 싶은 거거든 지금. 붙고 싶다라고 블러핑을 하고 있거나 쇼를 하고 있거나 아무튼 그런 시그널이에요 이거. 시그널 자체는 야 여기 우리 나와봐라. 우리 영역이니까 너희 여기 손대지 마.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보내는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그거를 네가 할 준비해라라고 지금 김정은을 뒤에서 이렇게 부추겨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북한도 머리가 이게 이런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야 우리를 죽을 자리 내몰고 제가 살으려 그래 이제 이렇게 계산하겠지. 김정은은.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기의 통수 게임입니다. 누가 누구 뒤통수 치냐. 완전히. A는 B 뒤통수를 자기가 친다고 생각하고 B는 A 뒤통수를 자기가 여기는 맞고 친다고 생각하고 희한한 통수 게임이고요. 이 통수 게임에 이제 심부름꾼 이제 그 하수 중에 하수로 옆에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문재인 586 집단이라고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과 야당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지금 그 외교통상위원들 명단이에요. 윤상현이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고 정양석, 강석호, 김무성, 원유철, 유기준, 김재경, 정진석 여기까지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외교통상위 외통위 위원들이고 정병국, 박주선 여기는 바른미래당의 외통위 위원들입니다. 이 야당의 외통위 위원쯤 되면 이때 무슨 발언이 나와야 되냐면 시진핑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미중전쟁의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것을 규탄한다. 시진핑은 홍콩 문제나 잘 풀어라. 시진핑은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 최대 압박과 북한의 개혁개방 필요성을 존중해라. 뭐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진핑이 기고문에 왜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냐.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야당 국회의원들. 거의 중국 공산당 다 뇌물 처먹어갖고 다 아닥인가. 이 정도 결기도 없으면서 그전에 어떻게 박 대통령을 짐승 물듯 사냥했나.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시민이 이걸 자꾸 진실을 알리고 조직화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집회가 끝나 있거나 집회가 한참 진행 중일 텐데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6시 반부터 용산 정치심판대회가 열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야외 집회는 일단 장마철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장마철 동안에는 실내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무조건 아무튼 자유시민 유권자 집단이 모여야 돼요. 이 난잡하고 양아치스런 이런 제도권 정치권을 어떻게 제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과 같은 난세.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